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치. 우리 마이크 있는 김에 뭐 이런저런 다 말하지 뭐. 아이씨, 돈 더 줬으면 좋겠다. 자, 삼각함수 정의 물어볼게.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배운 첫 단원 가장 제목이 뭐였었죠? 삼각함수였는데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에 사실 3자도 안 배웠어요. 앞에 그냥 부채꼴의 넓이 한번 구해보는 거, 60분법, 호도법 이딴 것만 배운 거고 사실상 오늘부터가 실질적인 삼각함수, 지금부터가 삼각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삼각함수 설명할 때 삼각형을 이용해서 뭔가 함수를 표현한 게 삼각함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삼각형 구한 적 없어요. 맨날 원 그렸고 몇 사분면이야? 이거 부채꼴 넓이 뭐야? 이딴 것만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삼각형 갖다가 한번 공부해보자 이거지.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일단 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을 일단 0,0에서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원 위를 움직이는 P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P점이 여기에 도달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OP를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동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저 P가 어디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 각도야? 또는 제가 혹시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고 Y는 X 대칭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동경끼리는 어떤 위치 관계에 있어? 라는 걸 물어본 걸 공부한 거고 이제부터는 이 동경 OP에 대해서 이 원 안에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를 배워보자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원은 그리스어로 뭐가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한글로 내가 쉽게 표현하자면 사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의 절반이야. 현 오랜만에 들어보지. 1학년 때 원의 방정식에서 현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우리 현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냐면 그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선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지나가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현이라고 했어. 그리고 현은 특이한 게 항상 이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조건 뭐가 된다? 2등분 된다라는 게 현의 성질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를 M값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를 예를 들면 Q라고 하면 PQ를 우리가 현이라고 했고 MP를 바로 현의 절반이라고 했는데 그 현의 절반을 우리가 바로 사인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저 사인을 그럼 어떻게 좀 길이로 나타낼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반지름 R이라는 걸 알고 여기는 동경이니까 세타라고 둬보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파란색 MP 길이를 R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R분의 MP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사인 세타를 뭐라고 말하냐? R분의 현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더 나오냐면 현의 길이가 몇일 때 라고 갑자기 시작해. 그럼 선생님 당황스러워. 왜? 선생님 그러면 이 현의 길이는 원방 때 배웠는데 왜 얘가 삼각함수에서 나옵니까? 라고 하면 현의 길이의 절반이 그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의 길이를 담당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걸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P 값을 A, B라고 잡으면 여기를 A고 여기를 B라고 나타낼 테니 현의 길이의 절반이 B지 않냐. 그래서 R분의 B를 우리가 바로 사인 세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사인이 현의 절반이잖아요. 저 절반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코사인이에요. 즉 얘는 사인의 조력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얘는 R분의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조력자입니까? 라고 하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탄젠트는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 저 P점에서 만약에 접선을 그었어요. P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여기 X축과의 교점을 만약에 R이라고 잡으면 PR 길이를 바로 우리는 탄젠트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삼각형을 잘 그려보면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 있었다고 쳤고 여기서 똑같은 비율만큼 늘어난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더 늘어난 삼각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은 물론 길이들은 바뀌겠지만 빗변도 바뀌고 높이도 바뀌고 밑변도 바뀌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세타에 대해서 비율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1대 1대 루트 2면 얘가 만약에 2면 얘도 2고 얘가 2루트 2.
얘가 3이면 얘가 3이고 얘가 3루트 2야. 결국에는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비율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탄젠트를 의미하는 이 PR의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얘와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는 바로 뭐야? A분의 B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걸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S의 앞글자를 따오는데 S의 필기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S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은 뭐냐? 요렇게 생긴 걸 따와서 B변분의 높이, 그래서 R분의 B라고 쓰고, 코사인은 앞에 글자를 따와서 C라고 써서 R분의 A라고 쓰면 되고, 탄젠트는 앞 글자 T를 따와서 A분의 B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의 보완점을 위해서 나온 거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은 R인 요런 원방이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제이야, P점은 이 원의 무슨 점이라고 말하지? 세 글자로? 위의 점이라고 해. 근데 우린 수학에서 위의 점은 두 글자로 뭐로 바꿀 수 있어? 대입하라라고 바꿀 수 있어. 그럼 우린 결국 A, B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A, B를 넣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진짜로 이해가?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를 양쪽을 다 R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까? 그럼 R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B제곱은 뭐야?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R분의 A제곱이 뭐야? R제곱분의 A제곱은 다시 쓰면 R분의 A의 전체 제곱이고 R분의 B의 전체 제곱은 1이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R분의 A가 뭐였어? R분의 A 코사인이었고 R분의 B가 뭐였어? 사인이었지. 그럼 결국에는 코사인이 탄생한 이유는 현의 절반을 먼저 두고 풀어보니 얘가 더했더니 1이 나오려고 하면 반대쪽에는 R분의 A제곱이 있어주면 결론적으로 막 계산이 돼갖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결국엔 뭐고? 사인의 제곱이고 얘가 결국 뭐고? 코사인의 제곱이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게 코사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 때문에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울 테지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은 무조건 고3 때까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수식이다. 어떤 관계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 탄젠트는 A분의 B라고 하셨는데 이 탄젠트가 뭔가 조금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야. 왜? 결국엔 선생님이 사인은 R분의 B라 그랬고 코사인은 R분의 A라고 했는데 양쪽에 한번 R을 곱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B는 SR이라고 쓸 수 있고 사인 R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코사인 R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근데 탄젠트가 선생님 A분의 B면 A분의 B 얘를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맞아. 그럼 결국엔 A분의 B는 R 지워지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주세요. 그럼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면 코사인 대신에 누구 넣고 R분의 A를 넣고 사인 대신에 R분의 B를 넣으면 결국 없어지니까 A분의 B. 애초에 내가 탄젠트를 A분의 B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공식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탄젠트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사인 또는 A분의 B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상 고2고요. 여기 나름 이과생들이 좀 많을 거야. 이과생들은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뭐를 배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인을 뭐라고 했어? 사인은 R분의 B라고 놨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를 R분의 A라고 놨고 탄젠트 세타를 A분의 B라고 나타냈단 말이야. 근데 미적분 2를 배우시면 뭐를 배우게 되냐면 바로 B분의 R을 배울 거고 A분의 R을 배울 거고 B분의 A를 배울 거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다 뭐 한 거랑 똑같아? 역수치한 거랑 같잖아. 근데 역수치한 게 결국에는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 설마 얘를 사인분의 1 이것도 맞긴 해. 얘도 코사인분의 1이 맞긴 해. 얘도 탄젠트분의 1이 맞긴 하지만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긴 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탄젠트를 역수치했다 그래서 코탄젠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얘랑 얘가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코사인의 역수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시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코시컨트라고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그냥 코세크, 세크라고 그냥 말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미적분 2 단원이고요. 근데 그럼 미적분 2에서 배울 걸 왜 갑자기 이렇게 알려줍니까? 라고 하면 간혹 가다가 이 역수가 됐는데 문제를 풀으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럼 선생님, 저는 미적분 2 과정인데 이걸 모르는데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면 대부분 역수를 이용하라는 건 뭐냐면 특히 분자가 1일 가능성이 커. 분자가. 왜 분자가 1입니까? 라고 하면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애들이 요렇게만 주면 1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야 라는 건 잘 생각을 못해. 무슨 뜻이냐? 이걸 주고 이걸 생각해내는 잘하는데 이걸 줄 테니 이걸로 바꿔봐 라는 건 잘 모르더라 라는 거야.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것들이 있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이해 가셨어요? 아니다. 너네들한테. 아니다. 이렇게. 아니. 나중에 나오면 하자. 그게 내가 생각에 혼란이 줄 것 같아. 자, 우리 삼각함수 정의만 읽고 끝낼게요. 요 페이지는. 오른쪽 그림에서가 그 밑에 겁니다. 밑에 거 그림에서 임의의 실수 세타에 대하여 중심각을 마주보는 변의 높이, 직각을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할 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좌표점만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동경 P가 1, 루트 2일 때 이렇게 시작해요. 점점점. 그래 놓고는 갑자기 문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시오 라고 나올 거야. 그럼 우린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1, 루트 2를 체크하는 거야. 1, 루트 2. 그리고 동경이라 그랬으니까 선을 연결했어. 그럼 빨리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지. 근데 삼각형을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건 시초선으로 선을 내려야 되니까 일로 수직으로 내리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서 동경이 세타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세타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사인은 뭐라고 말하면 된다? 빗변분의 높이,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대답하면 되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루트 3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되고, 탄젠트는요, 선생님, 저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루트 2라고 대답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1분의 루트 2라고 대답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그럼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동경이 얘처럼 1사분면이 아니라 제가 요거를 선생님한테 마이너스 1, 루트 2로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거야. 그럼 똑같아요. 풀이는 똑같고요. 자, 한번 가볼게. 마 1, 루트 2면 여기쯤에 있어요. 마 1, 루트 2 이렇게. 그럼 요만큼이 동경이에요. 이만큼이. 그런데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시초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결국 여기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대답하면 되고, 여기 높이는 루트 2라고 대답하면 되고, 여기는 루트 3이라고 대답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1사분면일 때랑 2사분면일 때랑 차이점이 없어요. 왜? 사인을 뭐라고 말할 거야? 빗변분의 높이, 루트 3분의 루트 2.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 탄젠트는 1분의 루트 2. 선생님, 그럼 문제가 생겨요. 뭐? 이거 아까 선생님이 1, 루트 2에 있을 때랑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똑같네요 라는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얘들아, 그림이 다르면 답도 달라야 되니까 얘가 1사분면에 있을 때와 2사분면에 있을 때는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 도대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아까 1사분면에 있을 때는 동경이 요만큼이 세타였지만 지금은 이 분홍 색깔 이만큼이 동경이야. 근데 너네들이 여기서 말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할 때는 이 삼각형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하니까 여기 각도를 이용해서 말했거든? 그치? 근데 여기 각도를 이용해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마이너스 1, 루트 2 동경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거든? 근데 너네들은 이걸 이용해서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했어. 그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선생님, 이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왜? 동경이 부호만 차이니까 1, 루트 2냐 마이너스 1, 루트 2냐 요 차이뿐인 거지 모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무슨 쭉 대칭하면 된다? Y축 대칭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Y축 대칭하면 어디 부호가 바뀌지?
X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럼 X부호를 말할 때 아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일 때 X부호는 누가 결정해? 밑변의 길이가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밑변이 관여하는 데가 어디야?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관여하는 건 코사인과 탄젠트 아니냐라는 거지.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에는 뭐가 붙여서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선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외웠다? 올사탄코라고 외웠을 거야. 모두 다 사인 땅, 코사인 땅, 탄젠트 땅. 그게 그냥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올사탄코라는 게 결국엔 1사분면에 있는 걸 X축 대칭, Y축 대칭한다면 1사분면에 있는 걸 X축 대칭한다면 1사분면에 있는 걸 원점 대칭이 더한다면 어디 부호가 바뀌니까 Y축 대칭하면 X부호, X축 대칭하면 Y부호, 원점 대칭하면 모두 다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문자의 부호가 바뀌지 않냐. Y축 대칭하면 X부호가 바뀔 테니까 X에 관여되는 코사인과 탄젠트 부호가 바뀌고. 근데 그럼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 그림을 무슨 쭉 대칭했어? 원점 대칭했지. 그럼 원점 대칭하면 누구랑 누가 부호가 바뀌어?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바뀌지. 근데 얘들아, X부호랑 Y좌표가 관여하는 건 어때? 모두 다 관여가 돼 있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빗변. 그러면 선생님 모두 다 마이너스겠네요. 근데 문제가 생겨.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가 모두 다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어때? 원래 플러스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럴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얘네들은 마이너스지만 얘는 플러스더라 라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1사분면 각도를 X축 대칭하니까 Y좌표가 바뀔 테니까 높이한테 관여하는 건 누구다? 바로 사인하고 탄젠트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그럼 도대체 올사탄코가 뭡니까? 라고 하면 올,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다 플러스이고 사인 땅에 만약에 동경이 가 있으면 결국에는 얘를 Y축 대칭했으니까 X좌표가 바뀌는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만. 아, 그래서 내가 동경이 이제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바로 부호도 결정된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사인이 음수 나왔어요? 사인이 음수 나왔는데 사인 자체가 그럼 언제 음수죠? 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일단 1사분면이랑 2사분면은 탈락이 되겠지. 왜? 여기서 사인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지금 사인이 음수 나올 때는 3사분면하고 4사분면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뒤에 하나 더 힌트를 주는 거야. 근데 탄젠트는 음수야 라고. 근데 탄젠트도 음수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인하고 탄젠트가 둘 다 음수인 건 4사분면밖에 없으니까 요런 것들이 또 4사분면이 될 수밖에 없네요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4사분면에 가려면 결국에는 X좌표랑 Y좌표 중에 누가 음수야? Y좌표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사인이 뭐분의 뭐야? 밑변분의 높이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이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그림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빗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 가십니까? 루트 3분의 원래 1인데 결론적으로는 사인하고 탄젠트가 음수 나오니까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루트 2겠네요 라고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그럼 여기서 만약에 코사인 좀 구해줘 라고 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예요. 그리고 여기는 얼사탄 코사인 땅이니까 얘는 플러스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동경만 알려주고도 여러분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2페이지. 벌써 했던 말이니까 바로 구할게요. 자, 삼각비를 구하는 건데 1번 세타를 설정하자. 각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지만 길이의 부호를 부여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보고 생각해도 된다. 무슨 뜻이냐? 꼭 동경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수선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서 요 삼각형을 따질 때는 요 삼각형을 보고 따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길이의 부호. 빗변은 언제나 양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빗변은 언제나 양수입니다. 하지만 세타가 2, 3, 4분면에 있으면 밑변은 음수고 세타가 3, 4분면에 있을 땐 높이가 음수니까 어느 4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결정된다. 그래서 얘들아 밑에 예제 한번 봐볼게. 예제 보면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나왔어. 오케이.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럼 이제 물어볼게. 탄젠트가 언제 음수가 되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있을 때?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을 때. 올사탄코니까. 그럼 결국 얘는 지금 세타가 2, 4분면 각도일 수도 있고 세타가 4, 4분면 각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약에 2, 4분면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공부 차원에서 선생님 2, 4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실질적으로 어디 길이가 음수에 나올 수밖에 없어? x지. 그럼 결국엔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일 거다. 그럼 아마 이 동경의 좌표가 마3,1을 줬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쪽에서도 탄젠트가 3분의 1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아마 요럴 때는 얘는 y좌표가 음수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 마이너스 1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힌트를 줬나요? 이랬을 때 세타가 2, 4분면 각도라면 이라고 했어. 그럼 우린 빨리 머릿속에서 이제 얘가 답이구나 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2, 4분면 각도인지 아닌지도 줄 수 있겠네요. 그치? 이게 2, 4분면 각도일 수도 있고 4, 4분면 각도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시작할게. 선생님 이제 2, 4분면 각도니까 여기인 상태에서요. 문제가 뭘 구해달래? 사인하고 코사인을 구해달래. 사인은 뭐분의 뭐?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루트 10이지? 사인은 루트 10분의 1. 코사인은 루트 10분의 3인데 선생님 틀리셨어요. 왜? 2, 4분면이면 누구 땅이야 얘들아? 사인 땅이지. 그럼 실질적으로 코사인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지. 문제가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달래. 얘네 둘이 빼면 결국 더하기로 바뀔 거니까 루트 10분의 4, 5분의 2 루트 10이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각함수의 부호 이미 했어요. 올사탄코 맨 끝에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밑에 예제 한번 봐볼게요. 예제를 보면 학교 시험에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예를 들어서 곱했을 때 음수고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도 곱하면 음수야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있을 때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지? 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 유리야. 우리 수에서 두 개 곱했더니 음수 나오면 둘 다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겠지. 그럼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일 거야. 근데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해도 음수래. 근데 우리가 코사인은 음수라고 가정하면 탄젠트는 뭐가 돼? 플러스. 코사인이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렇게 부호를 쓴 다음에 한번 밑에다 사분면 적어볼게. 자, 제이야, 사인이 플러스인 사분면 말해봐. 뭐? 1, 2. 코사인이 음수인 거. 코사인이 음수인 거. 음수. 3. 쓸 수 있겠지? 그럼 코사인이 음수인 건 1, 3. 탄젠트가 양수인 거. 1, 3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같은 세타를 넣었을 때 이 네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건 요 사분면에 공통점이 있냐라는 거야. 뭐가 공통점이야? 있어? 그럼 얘는 버리면 돼. 얘는 틀린 거야. 그럼 실제로 답은 밑에 거인 거야. 자, 가볼게. 사인이 음수인 건 몇 사분면? 3, 4. 코사인이 양수인 건 뭐 있어? 1, 4. 자, 코사인이 양수인 건 1, 4.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건 2, 4. 모두 다 공통점인 사분면이 뭐야? 4, 4분면이지. 그래서 답은 4, 4분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정답 보면 4, 4분면 각도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꼭 무슨 문제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미적분 1에서 혹시 사이값 정리 배우세요? 사이값 정리 배웠죠? 우리가 문제에 막 fx 주어지고요. 다음 보기 1번, 1, 2. 보기 2번, 2, 3. 보기 3번, 3, 4. 점점점. 다음 중
실근을 갖는 범위를 찾으시오 라고 나왔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어? 실근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최소한 X축을 한 번은 관통해야 우리가 실근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으니까 1 넣었을 때와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와 3 넣었을 때 부호가 뭐로 바뀔 때? 양에서 또는 음에서 양. 그래서 선생님 얘는 뿔뿔이고요. 얘 뿔뿔인데요. 얘는 뿔마예요. 그럼 요 사이에 무조건 실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게 미적분 원에서 사이값 정리였어. 그거랑 같은 개념인 거야. 결국에는 같은 세타를 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이거나 같게 나오려면 같은 사부면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선 같은 사부면을 고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3번 한번 봐볼까? 3번에 삼각함수의 특수의 해라고 있는데 설마 여기 모르신 분들은 없죠? 여긴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이 12분의 파이랑 12분의 5파이를 추가했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나와요. 학교 시험에.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순우특강에 나와요. 순우특강은 그럼 매년 내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얘들아 아시다시피 12분의 파이가 몇 도게? 옆에다 호도법도 써놓으세요. 60분법도 써놓으세요. 15도입니다. 15도. 그리고 12분의 5파이가 75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15도랑 75도가 좀 생각보다는 잘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는 아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만 외워놨을 거고 사인 값은 2분의 하고 이거 아직도 못 외우는 친구 있는 거 아니죠? 2분의 하고 0, 1, 2, 3, 4로 늘어나고 특수각만 봤을 때 0도,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를 봤을 때는 그리고 코사인은 반대죠. 이게 거꾸로 내려오면 되죠.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그래서 1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거인데 분자가 0이니까 0.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1, 여기 루트 3. 그래놓고 요거 한번 말해볼래? 요거 너네들은 미적분 원을 배우고 있으니까 사실 얘는 말할 수 있죠. 사실 중학교 때는 탄젠트 90도 뭐라고 외웠어요? 없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적분 원을 배우셨으면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무한대라고 말해야겠죠. 왜? 실질적으로 0분의 상수,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 2부터는 아셨죠? 근데 결국 탄젠트 90도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탄젠트 90도가 왜 무한대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탄젠트가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을 때 탄젠트가 누구한테 관여한다고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한테 관여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30도라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었을 거고 탄젠트 45도는 기울기가 1이었거든. 그럼 잘 봐. 얘가 0도야. 그래서 0이야 기울기가. 그러면 탄젠트 45도 얘는 기울기가 1일 거야. 그럼 탄젠트 90도라는 건 얘거든요. 근데 왜 얘는 기울기가 애들이 없다고 많이 하는데 그건 중학교 때고 얘 기울기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선생님 그럼 이 15도랑 75도는 언제 사용됩니까? 라고 하면 밑에 있는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만약에 자기가 탄젠트 15도를 외웠으면 답 말하면 되죠. 2 빼기 루트 3이요. 끝. 예시 보면.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에서 탄젠트 15도를 안 외웠고 전 외웠는데 하필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났으면 어떻게 풉니까? 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를 15도라고 줘요. 그래놓고 길이가 지금 아무것도 안 줬네. 그래놓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탄젠트 15도 좀 구해줘. 여기 길이를 알고 여기 길이를 알아야 이것분의 이거요 라고 말을 할 텐데 우린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이 길이의 중간 지점 잡아서 이렇게 잡고 중간은 아니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지점을 잡는 거야. 그럼 결국에 여기가 15도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15도가 될 거고 우리가 여길 부르는 명칭이 있죠. 뭐라고 하죠? 외곽이라고 하죠. 한 외곽. 그러면 혹시 중학교 때 배운 공식 기억나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지금 길이를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우린 30도를 이용해서 한번 길이를 나타내 볼게. 여기가 30도면 몇 대 몇 대 몇이죠? 30도. 여기가 1대 2대 루트 여기 2요? 이렇게 쓰나요? 30도면? 그쵸? 그럼 얘가 벌써 1이라고 지정이 됐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여기랑 똑같죠? 2.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탄젠트 15도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맞아? 우리? 어디야? 아이씨. 잘못됐잖아. 여기가 몇이어야 돼?
1. 여기가 루트 3.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가 2가 될 테니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유리와 작업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똑같이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요 뒤에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그냥 그 2번은 상관없고요. 1번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지금 몇 분이야? 문제 풀어야 되니까 너네. 39분 빨리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자,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너네들한테요. 여기 가운데 세타를 주고요. 빗변을 알려줘요. K라고. 그랬을 때 이 K를 이용해서 밑변과 높이를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K와 이 세타를 이용해서 이 밑변과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 그럼 한 번은 정석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네모라고 하고 이걸 세모라고 하면 제이야, 우리 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지? K분의 세모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세모 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K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반대로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K분의 네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 여기서 네모는 뭐라고 말해? K 코사인 세타라고 할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 네모는 이제 K 코사인 세타고 얘는 K 사인 세타라는 걸 알 텐데 제가 그럼 시험장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세모가 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네모가 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한번 그냥 증명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요것을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4다. 그랬을 때 사인 높이를 표현하시오. 그리고 밑변의 길이를 표현하시오. AB라고 할까? 여기 AB. 그러면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 4 사인 세타. A는 뭐라고 쓸 수 있다? 4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한 번만 증명해 보세요. 이거 진짜 답 맞아요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가 통해야 되니까 우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야? 16이란 말이 될 거야. 근데 A 대신에 얘 넣어볼게. A 대신에 얘를 넣으면 16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거고 B 대신에 얘를 넣으면 16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거야. 근데 우리 16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까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었지? 1. 그래서 얘가 16. 오케이. 똑같이 나오지. 따라서 빗변을 알면 높이와 밑변을 빗변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에 당황하냐면 이렇게 나와 갑자기. 여기가 5야. 이거 나타내. 끝. 나타내 볼래? 이건 솔직히 공식이 아니라 이걸 알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어떤 공식이어야 되거든. 자, 여러분 5와 세타를 이용해서 한번 높이와 빗변은 어떻게 나타낼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높이는 쉬워요. 높이는 왜 쉽냐면 답이 5탄젠트 세타예요. 왜겠어? 5분의 네모가 뭐 나와야 돼? 탄젠트 세타거든. 그러니까 네모는 뭐 나와? 5탄젠트 세타야. 그치? 근데 선생님, 저 세모는 어떻게 찾아요? 세모는 이런 방식 써도 돼요. 내가 오히려 거꾸로 세모를 알았다면 이 5를 어떻게 찾았어요? 이 5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세모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양쪽을 코사인으로 나눠보니까 세모가 뭐 나오더라? 코사인 세타분의 5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하나 더. 여기가 5야. 얘와 얘를 나타내래. 뭐 나올 것 같아? 주하나, 뭐 나올 것 같아, 여기? 5? 5분의 1? 자, 이거 네모라고 다 써. 그럼 네모분의 5가 뭐 나와? 탄젠트 세타지. 그럼 네모는 뭐가 나오겠어? 탄젠트 세타분의 5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나와? 요 세모는 뭐 나올까? 주하나. 안 봐도 비디오잖아. 여기가 5고, 지금 여기가 5니까 얘 역수당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세모고 여기가 5라고 줬어. 그럼 우리 세모분의 네모가 사인 세타잖아. 사인 세타분의 5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마지막 연습. 안 돼,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간다. 누구 시킬까? 걔가 대답을 아주 깔끔하게 하면은 그냥 오늘 수업 끝낼게. 그리고 프린트 할게. 자, 눈을 바로 내리깔은 한채연으로 갈게. 한채연 너 간다. 딱 3명 물어볼 거야. 나머지 2명 긴장해. 일단 채은아, 너는 처음이니까 내가 쉽게 줄게. 여기를 3이라고 줬어. 여기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3 코사인.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 3 사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유리 갈게요. 자, 여기를 10이라고 줬어요.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지? 응? 10분의 뭐지 여기? 10 탄젠트 세타. 여기 뭐라고 나타낼 수 있지? 여기는 근데
좀 달라. 여기는 학생마다 답이 두 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요,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낼까요? 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낼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아. 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봐. 10만. 10이랑 세타만. 뭐라고 쓸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걸 네모라고 두면, 네모 코사인 세타가 10이야. 그러면 네모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네모 코사인 세타는 10. 따라서 네모는 코사인 세타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자, 박시환 갈게. 여기 세타야. 여기 7이야. 자, 나타내봐. 여기 뭐야? 탄젠트 세타분의 7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7과 세타를 이용해서 여기 나타내봐. 사인 세타분의 7.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어디까지 마풀 교과서를 진도 나간 거냐면, 사실상, 근데 마풀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긴 좀 그렇다. 제가 알아서 단톡방에다가 숙제 올려줄 테니까 꼭 그거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